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 생산과 공급 과정이 아닌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의 물탱크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장군의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조롱 섞인 낙서 기권표도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여성 의원이 현 의장을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부의 한 호텔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인 선원의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중구청은 지자체와 아무런 합의 없는 해수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장마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7월 하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의회 사과를 촉구하며 주민이 단식 투쟁을 하는가 하면 100여 명의 주민들이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 간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이 기장군 의회에서 불과 한 달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군의회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장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대립각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총 5석 중 통합당 2석, 무소속의 2석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놓고 무려 12번의 투표가 이뤄졌지만 선출된 의원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롱 섞인 낙서 기권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 드세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등 투표지에 기록돼 있는 낙서를 검표위원이 그대로 읽는 기록이 회의록에 공개돼 있습니다.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 100여 명의 주민이 기장군의회에 사과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나섰습니다. 낙서 기권표를 작성한 의원의 사퇴와 주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기장군청 앞에서 4일간 사과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원 8명이 사과를 하고 단식 투쟁은 종료됐지만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발표는 여전히 없습니다. 기장군의회 사무국에서는 공석이 된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의 부의장 겸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 운영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장단 선거를 며칠 앞두고 현 의장을 상대로 기장군의회 여성 의원이 강제추행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김대군 의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조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맞섰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은커녕 의원 간의 소통도 이뤄지지 않는 기장군의회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8대 기장군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에서 여전히 내외부로 겪고 있는 갈등의 실타래는 풀릴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기장군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지 주민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와 관련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1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장별로는 덕산 정수장 라인 6건, 화명 정수장 라인 5건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정수장에서 간헐적으로 유충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수 생산과 공급 과정보다는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의 물탱크, 하수구와 배수구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정수공정에서의 유충 서식과 유입 방지 시설에 대한 환경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 22일까지 진행할 배수지와 가압장 자체 점검에서도 현재까지 유충 발견 사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활성탄 여과지 세척 주기를 기존 닷새에서 사흘로 줄이는 등 정수장과 급 배수지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아파트와 주택에서도 저수조 방충시설을 점검하고 하수구와 배수구에 소독을 하는 등 자체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충 발견 등 수돗물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
051-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중구 대창의 한 호텔을 해외 입국 선원들의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해외 입국 선원 임시 생활시설을 서구 소재의 한 호텔로 지정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철회한 뒤 중구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구 소재 호텔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수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전 지역입니다. 또한 용두산 자갈치 관광 특구인 중구는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용두산 공원 등 관광지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구에 단 한마디 아무런 합의 없이 항만시설 등 선박 관련 시설도 없는 곳에 해외 입국 선언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같은 대응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중구는 해외 선원 격리시설 외에도 부산시가 지정한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이 중구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자치구에 2개의 격리시설이 위치한 상황이고 주민 불안이 극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 선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호텔에는 200여 명의 선원들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길어진 장마에 복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집중호우에 물바다로 변한 도심. 쏟아진 물폭탄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심 주택이 붕괴되는 등 장마철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원도심의 한 주택가 비탈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에도 물 들어가지 부엌이고 진짜 지붕도 막 나무가 널지고 하겠네. 시급해서 제 집에. 문제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토사가 무너진 위로 천막 하나가 덜렁 씌워져 있습니다.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잇따랐지만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 발생한 시내의 한 하천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천 주변에 쌓아놓은 석축이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갔는데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마가 또 계속 오니까 또 뭐 건들도 못하고 저 끝한 데는 뭐 했지만 추가로 더 무너지지 않게 비초만 이렇게 깜빡이 등 덮어놓고 그래 하고 난 뒤에 이제 비가 그치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지역에 발생한 비 피해만 4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년 평균 강수량을 훨씬 웃도는 비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예전보다 장마가 길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강수 시기와 지역의 변동성이 크고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어서 올해 장마 기간 부산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예년보다 200mm가량 많은 500여 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영도에서 시간당 7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도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연제구 거제 4동 해맞이 마을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안전관리단이 직접 지역을 돌며 개선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 거제 4동 해맞이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아주 특별한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바꾸는 현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거제 4동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는 조감도 그 안에는 눈여겨봐야 할 지역의 다양한 문제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마을안전관리단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원으로 각종 점검 사항을 확인해 정책에 반영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 발굴하는 내용들이 실제적인 나중에 사업에 연계될 수 있게 돌아보는 오늘 단계입니다. 거제사동은 곳곳에 불량주택과 가파른 비탈길이 많은 데다 소방도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재난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 마을안전관리단은 미끄럽고 불균형한 노면과 무너질 위험이 있는 옹벽을 꼼꼼하게 살핀 뒤 기록으로 남깁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범죄 위험이 높은 외진 골목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구간도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미끄러운 구간이 있다라든지 또 그다음에 재난재해 위험 요소 구간,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 위험이 있다라든지 또는 낙석이 위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감도로 볼 때와는 또 다르게 직접 눈으로 보는 현장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펼쳐지지만 주민들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공가들이 많고 길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방범등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스 손잡이라든지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런데 막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도시재생이 가져올 근본적 변화. 도시재생은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 수가 부족한 금정구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금샘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도서관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금정구는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부산 16개 구군 중 13위 정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더 열악합니다. 전국 평균은 5만 명당 도서관 한 곳, 금정구는 12만 명당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종합 도서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내년쯤이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초 개통한 산성터널 연결도로인 윤산터널 상부 공간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금샘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금정구는 국비 77억, 시비 51억 원을 확보하고 구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99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금정도서관이 좀 좁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도서관을 필요로 했었는데 금정산을 바라보면서 책을 볼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위치도 좋고 교통 편의성도 좋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금샘 도서관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어린이 문화교실, 북카페, 다목적 강당, 동아리실, 다목적 갤러리 등 독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특히 금샘 도서관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 건축물로 지어질 계획으로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또 지하 2, 3층에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지하에 건립되는 공영 주차장으로는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지상에 건립되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100세 인생 시대의 평생교육의 센터로서 주민들이 소통의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당초 공원으로 계획했던 공간에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소음과 분진이 예상되고 조망권도 침해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장비나 교육 콘텐츠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원격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의원에게 질문합니다.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본회의장을 보여주며 학생들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실습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으로 실시된 초등학교 공공기관 탐방 수업입니다. 공공기관을 우리 학교 아이들 교실로 배달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원격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은 교실에 앉아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또 알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활한 교육의 필수 요소가 된 원격 수업. 재난 상황은 물론 일상에서의 활용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격 수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목적은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원격 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조례를 근거로 교육청은 디지털 기기 대여를 지원하거나 원격 수업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원격 수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도 조례로 규정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학생은 물론 교사들이 수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담센터 설치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재난 상황에서의 원격 수업 운영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사회적 재난이 교육적 재난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재난 상황에 교육까지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없다 싶어서 어떤 이런 재난 상황이 연결이 된다면 우리 교육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온 오프라인의 어떤 그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부산시 교육청이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조례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조례는 오는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빈입니다. 20일 오전 10시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SUV가 난간을 뚫고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부인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구가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2020년 ICT 융합 연구과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ICT 융합 연구과제 경진대회는 부산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7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 다시 비 소식 있겠으니 세차는 내부 정돈 정도만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1.5m까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청중,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 높겠으니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